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도산 12곡입니다. 교과서 60쪽을 펴시고요. 이 시는 태계 이황 선생이 도산 서원에서 지내면서 쓴 시입니다. 12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시가 12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함께 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자, 고인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자, 여기서 옛날 사람이란 학문과 덕이 높은 옛 성현을 뜻합니다. 자, 옛 성현이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죠. 왜냐면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렇게 옛날에 성인을 못 봐도 다니던 길, 우리 성현들이 다니던 길이면 뭘까요? 우리 성현들이 학문을 수양하던 길이 앞에 있네. 자, 어떻게 성현들의 길이 앞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책. 자, 책 안에 성현들의 길이 있으니까 앞에 있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현들이 다니던 길이 앞에 있거늘 아니 다니고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서리법이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자, 그때 다니던 길. 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기가 이 성현의 뜻을 따라서 학문 수양에 힘쓰던 시절을 당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니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에 다니다가, 자, 어디에 다녔을까요? 우리 수호제기에서도 보면 딴 데 한눈 파는 거, 뭐 때문에 한눈을 팔았을까? 벼슬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한 것을 다른데 어디 다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이제야 돌아왔는고, 자,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데 뭐예요? 다른데 여기서 보면 벼슬, 자, 벼슬. 다른데 마음 마로리라면서 앞으로 학문 수양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시적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산,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청산은 어찌하여 만년의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푸르르며, 자, 이 문장에서는 변함없는 청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고, 자, 다음,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고에서는 영원히 흐르는 유수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그치지 마라. 뭘 그치지 마라? 공부하는 거를 변함없이 꾸준한 학문 수양의 태도를 다짐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푸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두 문장을 보면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죠? 뭐는 어찌하여 뭐뭐하며, 뭐는 어찌하여 뭐뭐하며. 자, 이런 거 뭐예요? 자, 대구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학문 수양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의지,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도산 12곡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연시조입니다. 지금 우리는 3수, 4수, 5수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총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고요. 자, 시조니까 몇 음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자, 고인을 못 봐도 여단길 앞에 있네. 여단길 앞에 있거늘 안을 열고 어쩌고. 자, 이러면서 사음보로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음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학문을 하자라는 교훈적이고 회고적, 자기의 과거, 연대, 다른 벼슬길에 자기 마음을 두었던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고요. 자, 제재는 뭐예요? 학문과 자연, 청산, 유수, 자연, 그리고 학문. 앞으로 우리 성현들의 갔던 길처럼 학문에 힘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연에 묻힌 즐거움과 학문 수양의 의지 되겠습니다. 자, 총 12연의 연시조를 전 6곡, 후 6곡으로 나누어 구성되고 있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리법,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 누구나 부르기 쉽게 순 우리말로 창작하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도산 12곡 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이 뭘까요? 발. 자, 발. 자, 이 발이란
어떤 글의 본문 끝에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은 글을 발이라고 합니다. 도산 12곡을 지은 다음에 태계이황 선생이 자신의 뜻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뜻을 설명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겁니다. 자, 도산 노인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자, 자기 자신은 마치 남이 쓴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자, 무엇을 위함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곡조는 대부분 음란하여 좋게 말할 것이 없다. 한림별곡 같은 곡조는, 자, 한림별곡은 고려시대 때 지어진 노래인데, 그 남녀 간에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글 속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음란방탕한 노래인데요. 자, 이와 같은 곡조는 그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노래의 성격이 교만하고 방탕하며 비루하게 희롱하는 듯하다. 여기까지 다 세모.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또한 친합하는 느낌이 있어 군자가 마땅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자, 그나마 이보다 좋은 노래로서 근래 널리 전하고 있는 이별의 육가가 있는데, 자, 이별의 육가는 어떤 노래냐면, 자,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질타하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 역시 세상을 희롱하는 공손하지 못한 뜻이 있고, 이 온유도누한 내용은 적어 애석할 따름이다. 자, 이게 적어서 애석하다는 거는 태계이황 선생은 어떤 글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온유도누한 글을 원한다는 거죠? 자, 이 온유도누의 뜻이 뭔가요? 자, 온유도누의 뜻. 자,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다라는 뜻. 자, 그래서 태계이황이 생각하는 좋은 글의 요건 첫 번째, 온유도누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노인은 본래 음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속의 노래는 듣기를 싫어하였다. 한가히 살면서 병을 수양하는 여가의 무릇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늘 시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기는 하되 노래는 하지 못한다. 자, 지금의 시는 어떤 시를 말하나요? 자, 이때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시를 많이 창작했겠죠. 자, 그래서 읽기는 하지만 노래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속말, 그 시대의 풍속을 따른 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나라 풍속의 음절을 따라서 시를 창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시를 창작해야 된다? 국어로 시를 창작해야 된다. 자, 여기서 태계이황이 생각하는 두 번째 좋은 노래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도산 육곡이라는 것을 지은 것이 둘인데, 자, 하나는 뜻을 말함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자, 이거는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도산 12곡이죠. 자, 도산 12곡은 앞에 뜻을 이야기한 언지 6곡, 그리고 뒤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한 언학 6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6곡은 자연을 추구하는 자세, 뜻, 그리고 후 6곡은 학문의 즐거움과 자세를 노래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고 뛰며 춤추게 함으로써 비루한 마음을 씻고 간발하며 하창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글을 쓴 계기와 목적 되겠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뛰며 춤추게 함으로써 유익함이 있도록 하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이들이 익혀서 스스로 노래하고 뛰며 춤추게 함으로써 유익함이 있도록 할 것.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도산 12곡 발의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갈래는 발. 어떤 본문의 글의 끝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은 글이고요. 자, 비평적. 자신의 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 자, 그리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제재는 자기가 지은 도산 12곡 되겠고요. 주제. 도산 12곡의 창작 배경과 그 감회입니다. 자, 작가 자신의 제3자, 도산 노인이라고 하면서 객관화시키고 있죠. 제3자의 위치에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국문시가 우리말로 쓰여진 시, 우리 시속에 따른 시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고 있고, 자, 문학을 효용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자,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스스로 익히고 노래하고 춤추어서 유익하게 하자.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작품을 만들자 라면서 독자를 고려하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